안녕하세요, 쇠그입니다. 다들 여행 가실 때 캐리어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저도 역시 캐리어를 꼭 가지고 다니는데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나 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립니다. 보통 캐리어를 고를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크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캐리어의 크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의 잠금 장치를 제일 먼저 보는데요. 잠금 장치 중에서 지퍼식하고 원터치식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타입 다 TSA 방식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TSA라는 건 미국 항공연방보안청, 여기서 쓰이는 타입이라고 하는데, 보안 검색대나 수화물 검사할 때 짐을 가끔 열어보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TSA 방식을 쓰면 공항에 있는 직원들이 마스터키를 갖고 열어서 확인을 하고 다시 넣어두는데, 만약에 이 타입이 아니라 열 수가 없는 타입이다 그러면 캐리어의 자물쇠를 부셔서 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캐리어가 이 훼손을 입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TSA 타입의 자물쇠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TSA 타입을 선택했다 하면 이제 지퍼식이냐 원터치식이냐 이걸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개 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지퍼식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 원터치식보다는 이 프레임 하나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지겠죠. 이 무게도 여행을 할 때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가볍다는 장점이 지퍼식에서는 존재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지퍼식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확장 기능을 사용하는 캐리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4인치 캐리어를 갖고 여행 중인데, 여행지에서 많은 기념품을 샀단 말이에요. 기념품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 확장식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커지기 때문에 이 커진 만큼 기념품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참 유용하게 쓰이는 게 확장형 캐리어의 기능이죠. 지퍼식에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단점은 볼펜이나 송곳을 갖고 지퍼 부분을 찌르면 오픈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퍼식 같은 경우는 요 도난 쪽에 약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원터치식 같은 경우에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지퍼식보다는 프레임 하나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으로는 지퍼식 캐리어와는 다르게 송곳 같은 걸로 뚫어서 열 수가 없어요. 일단 도난에 지퍼식보다는 좀 강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가 왔을 때 물이 좀 덜 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해야 될 게 캐리어의 재질인데요. 캐리어의 재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ABS 재질과 PP 재질, 그다음에 알루미늄 재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ABS 재질은 흔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아이들이 갖고 노는 왕구류에 쓰이는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장점으로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렴하다 보니까 원가가 싸지겠죠. 그러다 보니 저가형 캐리어들에 많이 쓰이고요. 단점으로는 쉽게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항이나 이때 수화물 처리할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던지거나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이때 캐리어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깨질 수가 있다는 단점이,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를 해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재질이 PP, 폴리카보네이트죠. 웬만한 캐리어들, 그러니까 살짝 중고가에 있는 캐리어들은 이 폴리카보네이트를 쓴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연성 및 가공성이 우수하다고 하고요. 잘 깨지지 않고 변형되지 않는 그런 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면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뛴다거나 해도 멀쩡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캐리어를 구매할 때 PP 재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제 캐리어가 ABS 재질처럼 깨지면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PP 재질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로 알루미늄 재질이 있는데요. 알루미늄 캐리어는 유니크하고 고급스럽고 멋져요. 굉장히 멋지고 멀리서 봐도 비싸 보여.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진짜 비싸요. 한 캐리어 하나가 한 100만 원 가까이 한다 보니까 요거는 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죠. 근데 또 다른 단점이
ABS 타입이나 뭐 PP 재질과는 다르게 얘는 찌그러져요. 아까 캐리어를 정리할 때 던지거나 떨어뜨릴 수 있다 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캐리어가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부서지는 게 아니야. 얘는 찌그러져요. 캐리어가 찌그러진 채로 갖고 다니면은 저는 별로 것 같아요. 캐리어의 재질까지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 내부 수납일 거예요.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캐리어 한쪽은 제대로 이 칸막이가 돼 있고 겹격이 잘 돼 있는데 한쪽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두 쪽은 칸막이가 있는 것 같은데 대충 판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내부까지 꼼꼼히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걸 본다고 하시면 손잡이나 뭐 바퀴 종류가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손잡이나 바퀴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더라고요. 소음 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S 유무, 캐리어에 AS가 잘 되는 제품인지도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셔서 좋은 캐리어를 고르셨다면 꼭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위의 조건 중에 본인한테 맞는 옵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캐리어를 고르시고 알짜 상품을 구매하신다면 정말 제대로 된 캐리어를 구매하신 거고요. 이 캐리어를 제대로 구매하셔서 모두 즐거운 여행을 하시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